지난 2008년 7월 17일 한 일본인 모자가 한국으로 소중한 찻잔 하나를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찻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것도 이상하지만 이 찻잔 겉면에는 빼곡하게 한글씨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찻잔 때문에 혐한 발언을 일삼던 일본 우익들이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그간 자신들이 팩트라고 믿었던 사실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찻잔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털입니다. 일본인들은, 정확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작과 왜곡에 능한 이들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지핀 1931년 만주사변 등이 전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쟁이고,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역시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침략해 저지른 전쟁이죠. 하지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자신 조상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작하고 왜곡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왜곡된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3년 7월 미국의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함선 4척과 군사 967명을 이끌고 일본 우라가항에 입항해 개항을 요청했을 때 일본 막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더 많은 함대를 이끌고 온 페리 제독 앞에 결국 머리를 숙이고 미일 화친조약에 서명했죠. 그런데 무력 시위에 굴복한 일본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강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 다른 나라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가장 선진화된 문물을 받아들였으나 더 이상 백색 피부를 가진 서양인들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황색 피부를 가진 동양인들은 일본이 앞장설 테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며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31년에는 류타오우 사건을 조작해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자행한 침략을 일본이 우매하고 미개한 동양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미화시켜버렸죠. 물론 이를 믿는 것은 우매한 일본인들 뿐이었으나 당시 그 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 전에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1592년 임진년 왜구가 쳐들어와 일으킨 혼란, 즉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요. 5년 뒤 정유년에 또 한 번 쳐들어와 일으킨 혼란, 즉 정유재란도 있었죠. 두 전쟁은 앞서 언급한 전쟁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선의 길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삼던 조선은 이를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도요토미는 당시 일본인 군사들에게 조선인들의 기와 코를 베어 바칠 것을 명령했었는데 이 실제 증거가 후쿠오카 한 곳, 대마도 한 곳, 오카야마 2곳, 교토 한 곳 등 총 5곳에 남아있는 이비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군의관이었던 승려 경념은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쓴 조선일일기라는 종군 기록에서 역사상 이 전쟁처럼 슬픈 것은 없다. 일본 병사들이 가는 곳마다 사륙을 일삼았고 불을 지르니 그 연기가 고을마다 가득했다. 조선 사람은 어린이부터 부녀자까지 코를 잘라 대바구니에 담았고 병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바구니를 허리춤에 달고 싸웠다고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당시 왜군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은 비단 코와 귀에 그치지 않는데, 왜냐면 조선인 기술자들,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강제로 데려갔으니까요.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이 두 전쟁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조선인 도공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일본 정치인들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조작과 왜곡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기도 하죠.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도요토미가 일본의 한 관리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그는 조선인 포로 중 세공을 하는 자와 손재주가 있는 자는 여자라도 반드시 상부로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전쟁 중 도자기를 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도공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죠.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3만 명으로 한국에서는 최대 40만 명이 이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이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들이 만든 일본 도자기는 1650년대부터 유럽으로 팔려나가면서 일본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과 왕족들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건너오는 도자기를 열심히 사모아 방 전체를 꾸미기도 했는데 이들이 전부 조선인 도공들이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들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조선인 도공들의 손기술이었으니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핍박받던 도공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자기 찻잔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8년 후지의 아에라는 일본인과 그의 아들이 한국의 교토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이 찻잔을 기증한 겁니다. 연갈색의 이 찻잔은 직경 13cm, 높이 11cm 크기로 일본의 고미술 수집가인 후지 다카아키가 1983년 사망 직전 박물관에 맡겨놓은 것으로 그의 부인이 한국에 기증하기로 결심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돌아왔다고 표현한 것은 이 도자기를 만든 이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도공이기 때문. 후지 야에 씨는 일본에서는 창고에 보관되지만 한국에서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 한국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는데, 실제로 한국에게 이 찻잔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면 찻잔 겉면에 한글로 시 한 편이 적혀 있으니까요. 개야 짖지 마라, 밤사람이 다 도둑이냐, 두목지 호구려님 찾아 다녀오노라, 그 개도 호구려 개로다, 듣고 잠잠하노라. 당시 언어체계로 쓰인 관계로 조금 살을 붙이자면 이 찻잔에 적힌 글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시조를 변형한 것으로 원작으로 추정되는 글이 18세기 초 필사된 고시조지 고금명 작가에 실려 있습니다. 찻잔을 만든 도공은 원작의 호거를 호고려로 변형했는데, 호고려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을 현지 일본인들이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같은 동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개가 짖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달랬더니 잠잠한 것을 보고 이 개도 조선의 개인가 보다 하는 내용인데요. 찻잔에 적힌 한 글자 새기던 도공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현재 이 찻잔은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증한 후지 다카아키의 아내는 남편은 고미술품 수집에 열을 올렸지만 그 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공의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 유독 애착을 보였던 작품이라며 기증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공의 절절한 그림이 아로새겨진 이 찻잔의 사연을 알고도 지나치지 않았던 그녀에게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찻잔의 전통적인 명칭은 추철회 시문다완입니다. 이름에 있는 추는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를 뜻하며 하기시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하기야키라 부르는데, 대개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인들과 그 후손의 작품을 가리킵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를 도와 조선으로 출병했던 모리 데루모토라는 왜군은 조선의 도공 이작광, 이경 형제를 데려왔는데 이 둘이 하기야키의 원조가 된 도공입니다. 하기야키 중 한글이 적힌 작품은 일본 내에서도 그 예가 없어 상당히 귀중한 자료죠. 그런데 이 하기야키 찻잔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조선인 도공 납치를 정당화하기에 내세웠던 주장, 즉 만약 강제로 끌려온 것이라면 그들이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의 털을 잡고 살았겠나라는 것이 헛소리라는 점이 밝혀집니다. 만약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 감시를 받아야 했던 도공들은 꿈도 꿀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도자기에 써서 빚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 배운 기술 하나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어쩌면 평생 서린 한을 도자기에 풀어내 유럽 귀족들이 안 사고 못 배기는 명품 중 명품이 된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